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 듯 합니다. 치솟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대출 부담이 덜한 지역 중심으로만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의 변화 그리고 꿈틀대는 지역까지 미리 선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알짜 지역까지 구석구석 세밀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위버라인의 우암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암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벌써 12월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의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계속 상승세를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이 재개발 시장에서도 하나 둘씩 재개발이 선정되고 구역 지정되고 이런 초기 단계 재개발들이 완성이 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규제도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전 지역이 토호제로 묶이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그 11호 대책이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파트 가격 그리고 이제 재개발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이 가격 상승세 좀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가 주간 가격으로 보면 0.23%포인트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는 0.35%포인트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간으로 살펴보면요. 이 11호라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던 10월 기준으로 월간이 0.75%가 올랐고요. 그리고 11월 지금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이제 추정치로 보면은 0.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열기는 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상담 지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또 생방송 중에 상담을 놓치셨다면 이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자리죠, 이사님? 네,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 참 어렵죠. 재개발 재건축 정말 복잡하고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투자 형태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만큼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최근에 상급지라든지 아니면 한강뷰 뭐 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 전체적으로 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또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만큼 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만큼 1대1로 오셔갖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액 투자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상담 잡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들어온 문자가 있어서요, 상담하고 또 지역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578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청량리 스카이 L65
서울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청량리역이 너무 편한데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오르네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산다면 어느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청량리역 인근이면 좋겠습니다. 10억 정도 현금 보유 중이고 대출 가능합니다. 20평이나 30평 상관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청량리에서 지내보시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님? 네, 뭐 당연히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집은 웬만하면은 사면 좋다, 그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뭐 반전세로 살고 계시고 뭐 집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사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약 공고가 났었는데 그 L65 뭐 로또 청약이라고 그래서 지금 청약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12월 초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줍줍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형태의 청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은 청약이고 사실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로또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수익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청약으로만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뭐 요거는 조금 그 돈이 있다고 하시면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무주택자이시고 지금 세를 살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인근으로 해서 매수하는 거 굉장히 적극 찬성이고요. 특히 청량리역은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일단 청량리역 하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뭐 지하로 해서 뭐 백화점이니 뭐 마트니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지하로 이런 전철역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 일대는 청량리역은 GTX가 2개의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GTX가 2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만큼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호선, 뭐 수인 분당선, 뭐 경의선 이러한 여러 가지 역들이 있지만, 그리고 강릉까지도 가는 그런 KTX 그런 곳들이 있지만 앞으로 GTX가 2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서울역과 삼성역과 버금가는 그런 이제 역사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그런 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인분당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직접 뭐 왕십리를 통해서 이제 청담동, 이 압구정동하고 이 선릉, 그리고 테일한로까지도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역으로서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아파트가 지금은 다 구성이 안 됐지만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용적률이 거의 이제 1000%에 육박하는 굉장히 이제 고층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 일대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밀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L65뿐만이 아니라 한양수자인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이제 해링턴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밀 개발이 가능한 곳이고, 또 앞쪽으로 화이트존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존으로 후보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100층에 달하는 뭐 몇 층이 될지 모르는 그런 규제 철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농 14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농구역, 뭐 요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용두동의 재개발들, 이런 재개발들이 실제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선정된 전농 14-3구역도 선정이 됐는데요. 이 일대가 다 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정비 사업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론 지금 청량리역에서 1등은 지금 살고 계시는 스카이 L65가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현금 10억 정도로 조금 무리가 된다고 하시면 여기서 순차적으로 좀 멀고, 혹은 이 L65보다 조금 더 오래된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평수는 지금 20평, 30평 다 상관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20평으로 해서 조금 더 상급지 아파트로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갈 수 있는 게
해링턴 플레이스 한 20평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크레시티, 그리고 이제 뭐 롯데캐슬, 크레시티 다 똑같은 이제 이제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역에서 가깝고 한 준신축급으로 10년 안쪽으로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금액적으로 조금 낮은 거를 원한다 하면은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청계 한신, 휴플러스나 힐스테이스 청계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골라 보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집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빨리 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또 사용 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또 내가 거주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반전세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월세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다 받으셔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그리고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좋고, 요 개념 생각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잘 보셔갖고 선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청량리 지역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살아보시니까 더 괜찮다라는 걸 체감하셔서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지역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예전에 청량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를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변화 중인 곳입니다. 교통도요, GTX 이제 2개 노선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 포함해서 10개가 넘는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환승 없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어디를 보시면 좋을지 또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가까이 계시니까 인근이시니까 한번 직접 가보시기도 하시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지금 아래 하단에 번호와 문자 나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좀 놓치셨다거나 또는 좀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액대별 맞게 전략을 세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에게 맞는 전략은 이것 외에 다른 건 또 없을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참석하셔서 이야기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한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좋은 정보도 교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역시나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굉장히 알짜 지역들 말씀을 드려서 반응이 좋았었는데 오늘도 방송 전에 제가 살짝 봤거든요. 힌트를 주셨는데 이사님도 직접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좀 저도요라고 살짝 얹었던 사심이지만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어떤 지역인지 바로 한번 떠나볼게요. 이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정말 좋습니다. 근데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남산, 남산 인근의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산은 정말 이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그런 서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산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남산 인근으로 해서는 이 주거지가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 노후됐던 그 일대의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호암 이 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산 인근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었습니다. 아, 남산 뷰 정말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경관을 좋아해서 이렇게 남산에 좀 사심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남산 인근에 어떤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 키포인트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입지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희소한 입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산은 또 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산 임수를 끼고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사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 바로 인근에 위치하는 그 이제 조그만 지역입니다. 이게 뭐 넓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희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남산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공원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남산하고 서울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동호암동인데요. 예, 서울역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서울역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서울을 대표하는 중앙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남산 또 위쪽으로 가면 그리고 이 동호암동에서도 또 도보권으로도 가능한 곳이 바로 이 CBC입니다. 도심의 그런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구 종로구의 업무 지역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입지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서울을 봤을 때 용산구는요, 바로 이 한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한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이 용산은 과거에 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서울이 이제 폐허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하나 둘씩 새롭게 들어올 때 용산 한가운데에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게 90만 평 정도였는데 미군이 나가면서 이 90만 평이 또 민족공원으로 하나 둘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기공식이 열렸었는데요. 국제 업무지구가 또 기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 부지만 해도 15만 평이 됩니다. 이 용산 그리고 서울의 이 한가운데 도심에서 이렇게 거대한 그런 유휴 부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서울의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신중심지가 될 곳이 바로 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살펴보면 3도심,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 중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는 기본 플랜이 짜여져 있는데요. 3도심, 그러니까 서울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이 용산이라는 거 참 인상적이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볼 때 이렇게 지리적인 중심지로서도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뷰 최근에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이 남산 인근 재개발 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남산 서울타워, 남산공원과 여기 이제 서울타워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역이 있고 여기 이제 민족공원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후암동 그리고 해방촌 요 지역들이 최근에 이 재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작년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좀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재개발이 되는 곳이 바로 이쪽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지적으로도 서울역 바로 도보로 갈 수 있고 뒤편으로 남산공원을 내지만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용산공원도 우리나라에 정말 아주 대형 호재가 바로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한 큰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호암 2구역으로는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주택 산정 제외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와 같은 그런 규제를 피해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동호암 2구역이고요. 남산하고 또 이 빌딩들을 살펴보면요. 이쪽 위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산하고 이러한 이 업무 단지들도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요 왼편으로 주거지 요쪽이 재개발이 한창 진행이 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호암 2구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위치가 핫하냐면요. 이 서울역은 굉장히 오래된 역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경성역으로 개장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이 30명이 넘는 그런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역은요, 옛날부터 여기서 타서 여기서 내리는 그런 이 서쪽 부분이,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에 이러한 빌딩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빌딩들이 좀 이쪽으로 많다라는 거, 좀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사진 보면은 북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봤을 때
업무 빌딩들, 중구 종로구에 그런 업무 지구들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백범 공원일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 동호암동이 그런 재개발이 한창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중심인데도 굉장히 좀 낙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재개발이 꼭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서울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역이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요. 주변에 보면 쇼핑센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업무 지역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 정말 그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서울역 바로 옆에 있어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요 업무 지구가 이제 서울에 보시면 이렇게 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그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소한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바로 만나보시죠. 남산 인근에 이제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나 봐요. 이 부분과 또 서울형 용적 이양제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용적률 관련한 이야기인 걸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개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 주민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성이라는 거는 이 조합원들 수보다 이제 일반 분양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산 인근은 이 고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장애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낮은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근으로 해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양적 이양제라고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없는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높은 사업성으로 인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고도 제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거의 2년이 됐습니다. 24년 1월에 이 고도지구 개편이 결정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이 오랫동안 고도 제한이 되었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거나 철폐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주요 산 경관 보호로 되어 있던 그런 지역들,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동, 그리고 배봉산 요 주변으로 해서 이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됐고요. 다른 뭐 경복궁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사당 요쪽 지역들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류동, 법원 단지 주변 이런 기타 등등의 지역들도 작년 1월에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남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남산은 72년 5월에 고도 제한으로 묶였던 것이 지금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20m 제한이었는데 지금 45m 제한으로 아주 대폭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산 일대로 해서 노후 주택들 재개발 박차를 가해서 24년도 1월에 요 이제 고도 제한이 그러니까 완화가 되고 나서 동호암 1구역, 동호암 3구역, 그리고 용산 1구역, 남산 1구역 전부 다 지금 선정이 됐고요. 다른 지역들도 연번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로 해서 사업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적률 이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 문화 자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일대로 해서는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남산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부는 완화가 많이 되었지만 일단은 뭐 45m 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산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은 이 용적률은 다른 지역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좀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실행하는 것을 계속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성도 더 높일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개념을 보면은 이제 문화재 보호라든지 고도 제한 이후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이 지역이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용적률을 다른 역세권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없는 용적률을 팔아버림으로써 그것을 사업성으로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 남산 인근의 이 재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실제로 지금 실행이 돼버리면 금액이 많이 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미리 좀 선점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동호암 2구역을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도지구 관련해서도 이제 전면 개편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용적률 관련해서도 이제 내가 쓸 수 없는 용적률을 양도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저희가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여러 이유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활용되지 못하는 남아있는 이 용적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니까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포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남산 인근 재개발지입니다. 이제 남산 인근에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곳을 이제 하나씩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네, 남산 인근 재개발은요 정말 애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첫 발을 내디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4년도 1월 달에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재개발 사업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단계이지만 정말 빠르게 움직임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역설적으로 또 설명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호암 1구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호암 1구역은요, 서울역과 그리고 남산공원, 이 남산타워 부분 이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낙후가 되어 있지만 도심의 그런 이제 주거지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시급성이 좀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동호암 지역은 그리고 뭐 해방촌 이런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제쳐놓고 보는, 그러니까 서울 후암동만 좀 가격이 오름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 예전에 고도 제한이 완화되기 전에 완화될 거로 기대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호암 1구역입니다. 후암동 30배 2번지 일대이고요.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1,340명인데 1,820세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서울역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 이 도심의 CBD하고도 이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도 6월에 이 일대에서는 가장 빠르게 6월 달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호암 2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밑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일대 중에서는 좀 가장 늦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늦지만 그만큼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암동 55-1번지 일대입니다. 7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이 일대에서는 그나마 좀 평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이제 1,000명 정도이고요. 모아타운으로 추진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또 모아주택으로 그러니까 3개 소구역으로 나눠서 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가 제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일대보다는 좀 느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서울역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용산민족공원도 걸어갈 수 있고, 뒤쪽으로는 바로 남산공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호암 3구역입니다. 동호암 3구역은요, 2구역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지도로 보면 또 이제 서울역, 그리고 남산타워, 그리고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이 동호암 3구역부터 요 이제 길 건너 이제 올라가시면 해방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후암동 264의 11번지 일대이고요. 82,0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토지증 소유자가 980명인데 1,200세대 정도를 예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최고 이제 15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24년 8월, 네, 요 일대에서는 두 번째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속동학기의 후보지로 28년 작년 8월에 선정이 됐고요.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동원 3구역에서 조그만 길 하나 건너가면은 이제 남산 1구역입니다. 남산 1구역은 가장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요. 25년 11월 3일 날 신속통합기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이 이제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가서 이제 서울시에 접수가 된 기준으로 해서 건산일이 정해지는데 25년 9월 25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최근에 지금 권리산정 기준이 잡혀 있어서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동 2가 1-1에 597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53,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조합원 수는 한 7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0명 정도인데 1,1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이 고도제한이 풀리고 풀리고 나서 6월 달에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아서 1년 좀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후보지 선정이 됐으니까 빠르게 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산 1구역입니다. 네. 용산 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용산 1구역이 되는데요. 용산 1구역도 이 선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용산 1구역은 용산동 2가 1에 1,351 일대이고요. 43,0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토지증 소유자가 대략 452명이고요. 1,000세대로 건립될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 또 됐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해방촌 여기가 해방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끝에 붙어 있는 곳이 또 용산 3구역입니다. 용산 3구역은 또 이 남산 공원하고 또 민족공원하고 연계되는 그 녹지 보행 축으로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동 용산 2가동 44의 3번지 일대이고요. 8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8만 2천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증 소유자가 대략 780명인데 1,446세대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24년 6월에 연번동에서 구청에서 발급을 받아서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태원동 1구역입니다. 이태원동 1구역도 가장 최근에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해방촌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이태원역하고 남산 타워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그 고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에 이태원동 1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동으로 보면 용산동 2가 1에 1,451 일대이고요. 7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남산, 그리고 아래쪽 옆쪽으로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에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리적인 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11월 3일 날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권리 선정 기준일은 9월 25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 4구역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3구역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용산 3구역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보행 녹지축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연번 동의서를 작년 7월에 발급을 받아서 아직 동의서 진구 중인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이렇듯
네, 용산 4구역과 용산 3구역 예, 이러한 지역들 그리고 동호암 2구역 이러한 지역들이 또 이제 선정돼서 이렇게 아파트로 이 군락을 이루는 예, 이 해방촌 일대와 이 동호암 지역이 또 아파트로 또 변모를 하면은 아파트 군락을 이루면서 이 녹지와 도심의 중심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이 미래 가치가 뭐 훌륭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암동과 이태원 그리고 용산까지 이렇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들 말씀을 주셨는데 현황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화 문자 또는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지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키포인트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포인트는요. 서울역 국가중앙역 도보권입니다. 앞서서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서울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중앙역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역 하면 정말 뭐 없는 거 없이 있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은 그리고 뭐 불과 뭐 10년 뭐 20년 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네, 제가 네,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이제 거지들도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제 지역으로 좀 오래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인데요. 이 서울역이 북부 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그런 레노베이션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역 앞에 광장, 이러한 녹지 공간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인근으로 북부 역세권 개발이 또 완성이 되면 이 서울역이 있고 이 녹지 공간이 있으면서 예, 또 이 강남에 있는 코엑스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곳으로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입니다. 이 서울역은 굉장히 오래된 역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 남대문이 있고 바로 아래쪽에 서울역이 위치를 해 있고요. 남산타워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 또 이 남대문을 네, 시작으로 해서 이쪽 일대가 예, 서울 중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종로구의 업무 단지들, 뭐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 뭐 이 대기업들 본사들이 이제 가득 메어져 있는 그런 고층의 업무 빌딩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만큼 이 서울의 중심역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경성역으로 예, 개장을 했고요. 2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부선하고 경의선에 기점이 되고 이 경부선, 경의선에 이제 시종착역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이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뭐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인천국제공항 철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서울역을 이용하는 수만 해도 하루에 9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서울역의 이 파급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서울역 인근으로 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업무시설, 판매시설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트라든지 그런 판매시설들, 상업시설들 잘 이제 지금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작년 12월에는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착공식을 가지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이 국가중앙역으로서 굉장히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역을 이 동호암의 이 재개발지들하고는 도보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은요. GTX도 2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이 서울에 GTX 2개 노선이 들어오는 역이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이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GTX A, B, C가 있는데 A 노선은 벌써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편리하게 앵커님도 한번 타보셨다고 했는데 혁신이라고 아까 표현을 주셨어요. 네. 아니 저 진짜 우연히 GTX를 탔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저희 방송 중에 막 10분, 20분 하는데 엉덩이 잠시 앉았거든요. 바로 서울역이라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네, 정말 이 교통이라는 것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중심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라든지 일산 이런 쪽에서 이 서울역하고 굉장히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역의 가장 큰 장점은요, GTX-A의 장점은요,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GTX-B라든지 C는 또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GTX-A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수서에서 동탄까지도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역하고 수서역까지가 완성이 되면 굉장히 완벽한 GTX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바로 이런 강남의 코엑스 같은 지역 그리고 테일함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집값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부 역세권 개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3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이고요. 내 집 앞에 이런 지상 39층, 최고가 39층이 되는 그런 빌딩들이 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33만 7천 제곱미터인데요. 여기에 뭐 오피스라든지 뭐 그런 호텔, 판매, 업무 시설, 그리고 뭐 컨벤션 이런 것들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면요, 돈이 많이 몰리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호재들이 아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4년 12월에 착공식을 가졌고요. 29년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 중앙역으로서 이 서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틀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국가 중앙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글로벌 미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업무 지구와 함께 이 용산에서 이제 손꼽은 그런 이제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서울역 우리나라 정말 중앙역답게 이제 KTX에다가 GTX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비 사업이 정말 이제 사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실 아무래도 뭐 업무타운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가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좀 낙후된 곳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개발이 다 진행이 돼서 바로 다른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용산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용산역의 수혜와 서울역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볼 곳이요. 용산 민족공원 개발과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용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요 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개발이 된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민족공원 아주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용산의 정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면적으로 보면은 300만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은 한 90만 평 정도의 큰 땅이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공원으로 이제 재탄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큰 곳인데요. 그곳에 다양한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뉴욕에 있는 그런 센트럴파크 공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전체적으로 다 공원이지만 그 안에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박물관 지금도 있지만 박물관도 있고 또 공원도 생태공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공원들과 이렇게 호수 이런 곳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지금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아주 대형 그런 호재입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완성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늘어지는 점은 당연히 이제 면적이 하도 넓기 때문에 있지만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여기 녹지축이라고 해서 남산까지도 이어지고 또 요 녹지축으로 해서 한강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이 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이 녹지축이 있게 되면 요 일대로 해서 또
재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 뉴욕 센트럴파크의 사진인데요. 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 이런 대형 공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욕에도 보면은 공원이 있고 인근으로 이제 고밀 개발된 그런 업무 빌딩들이 있고 또 공원 바로 옆쪽에 있는 주거지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민족공원 인근으로 해서 우리 재개발지 투자하는 거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굉장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지금 사진을 보면요, 남산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쪽으로 대형 그런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원이 또 국제업무지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국제업무지구의 이 개발 사업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제죠. 어제 목요일 날 기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주 먼 미래에 되는 그런 개발 호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제업무지구는요, 용산공원, 그리고 용산역, 그리고 한강까지 있는 초대형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강로 3가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데요. 평으로 보면은 15만 평입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년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던 그런 이제 철도 기지창 부지였고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있는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시작하면 좀 바로바로 뭐 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좀 목전에 두고 있는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업비는 14조 3천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입니다. 기공식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첫 추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침체라든지 뭐 장기 중단됐다가 21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고 실제로 어제 그 기공식을 했고요. 30년이 되면 기업 1호가 첫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업무의 그런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업무지구를 이제 형성한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용산이 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이렇게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업무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으로 해서 주택 공급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재개발 사업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또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지만요.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활용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대1 재개발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대별로 나눠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이러한 부분들 상담 신청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남산 인근의 재개발 주지 중에서 동호암 2구역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신청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주제가 금액대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요. 이외에도 나에게 맞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죠. 저 정도 금액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참석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